지금 집에서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올해 지원서를 내서 저는 이제 1시간 솔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서치도 하면서 저도 제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가면서 그 수업에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중요해요. 제가 뭔가 만들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로,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움직임들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조금씩 유를 창조해내가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뭔가를 만들 때 항상 제가 했던 움직임? 맨날 똑같은 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나만의 내가 이게 맞고 틀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만의 움직임을 찾고 싶은데 이게 나만의 움직임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안무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안무를 처음 해봤다는 건 이제 사회에서 처음 안무를 해본 건데, 그 1시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의 치부를 들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저 혼자 솔로로 무대에서 온전하게 채워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닐 텐데, 물론 뭐 1시간을 계속 춤으로 메꿀 수는 없겠죠.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같이 회의하고, 뭐 극장의 상황이나 무대의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리서치해가면서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내가 이런 움직임을 그냥 드립딱 가르쳐주고 주입해서 이런 거 외우세요, 순서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움직임 메소드 리서치라는 것들을 실험 혹은 연구 아니면 공부, 이런 명목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몸풀기죠. 몸풀기 엑서사이즈 만들기인데, 보통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연습실에 오면 다들 핸드폰 보고,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을 만지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엎드려서 스트레칭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몸이 풀립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서 몸이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다가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가면 되고,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알아서 수업해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정말 냉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연을 마련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술가로 살아남기가. 특히 무용수들은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 받는 리소스들을 계속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가진 리소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 체력, 정신력,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그 리소스를 계속 투입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 리소스에 반해서 받는 성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들, 뭐 이를테면 공연에 대한 사례비, 페이라던가 아니면 그게 제일 크겠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연습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받는 뭐 상해 진단, 상해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제도가 지금 조금씩 마련이 되고는 있지만 시스템이 아직 정말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무용수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발전은 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7년 정도 무용을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2008년 9년부터 이제 무용을 제대로 시작한 거니까 이제 10년이 조금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을 많이 혹사시켰다 보니 이제 관절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깨가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쑤시고, 여러분들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겪게 될 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무용수로 살아남으려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창작자가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창작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무용수만 해서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무용수라는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고집 같은 마인드가 있었어요. 나는 안무 안 하고 오로지 온전히 무용수로만 해서 먹고 살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어요. 무용수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해 전인가부터 어깨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말을 안 듣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고 싶은데 예전만큼 의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염증이랑 뭐 양쪽 어깨에 염증이 좀 생겼고 무릎도 무리가 많이 갔으니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주사를 한 번 맞을 때마다 거액의 돈이 빠집니다. 제가 수업하는 한 달 수업료에 거의 3분의 2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갈 엄두가 안 나요.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25분을 채우려다 보니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용수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후배들이기 때문에 뭐 이름은 날리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춤을 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졸업생이었나요? 그 지금 신학으로 가슴에라는 팀에 있는 희종이라는 후배님이 요즘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아주 저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공연도 보러 갔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팀이고 그 팀에서도 지금 저희 선배님이 계시고 안무자 예술감독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 친구를 공연장에서 보는데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며 가며 한두 번씩 인사를 했을 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선배님 단체에 들어가서
그 형님이랑 또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우리 예대 애들은 그래도 정말 열정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계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서 작업을 빨리빨리 경험하시고 빨리빨리 실력이 늘어서 무용수로서 그리고 누구나 안무자로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무용수로서 이제 뛰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몸이 이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프다 보니 좀 충격이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언제까지 무대에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용수만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게도 작년에 그렇게 안무를 처음에 해보다 보니 무용수로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행복한데, 무용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 한번 안무라는 것을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많이 달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급 제작 실습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더 무대에 더 많이 오래 섰었고, 그리고 경험도 조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대표로서도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 작업을 또 해봤었고, 해외도 많이 나가봤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주말에 평일에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온전하게 제가 가진 리소스를 연습에 투입하고, 돈은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겠어서 주말마다 클럽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많은 시련이 왔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지금까지 그만두겠다라는 소리 없이, 군소리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해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한 학년 동안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탁과생들 본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 받을 건 본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반성을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완벽해지려고 노력은 하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삶의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하고 싶을 때 춤추는 거 좋죠. 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자신에게 투자해서 몸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해서 실패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보다 일단 한번 뭐든지 시작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고 틀린 거는 없어요.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맞고 틀리다 이런 거 제일 바에 해보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 그리고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를 했을 때 누구는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고 누구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쭉 작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스쳐가는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저렇게 잘 만드는구나. 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나는 뭘 잘하는 걸까? 나는 어떤 움직임을 좋아하지? 이런 탐구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간고사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몸풀기는 기말고사까지 진행을 할 용의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저는 최대한 이 몸풀기를 중간고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에는 뭐 1시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몸 푸는 시간, 또 1시간은 제 움직임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1시간은 뭐 제 움직임을 토대로 여러분들이랑 만들기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해볼 텐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코로나라는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